빛 좋은 개살구 모듈러 주택 공장 방문기. 농막에 이어 모듈러 주택 공장을 향했어요. 약 40분에 걸쳐 내려가니 나타나더군요. 워낙 잘 알려진 업체라 기대했는데 실망이 컸어요. 공장뿐 아니라 사무실이 별로였거든요. 주변 부대시설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물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직접 만나서 미팅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 정문을 찾는데 어디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다행히 현관이 보였는데 일반 가정집처럼 인터폰이 있었어요. 몇 번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순간 당황했죠. 처음 이 업체와 연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수차례 연락을 해도 안 받더군요. 대표 전화번호가 그랬어요. 그때도 똑같이 크게 당황했죠. 그리곤 많이 걱정했어요. 계약 후 공사 관련해서 급하게 통화하려는데 전화를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으면 어떡하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래도 미련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업체가 나름 크기 때문이죠. 작은 업체보단 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 거예요. 좀 더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바둑에서 대마 불사란 말도 있잖아요.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 결국 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먼 거리에 공장 방문까지 하게 되었죠. 진지게 제외시킬 업체였는데 개나 미련이 있었네 싶더군요. 어쨌든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다지 편하지 않은 구조더군요. 집 짓는 회사라 좀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수선했거든요. 일단 미팅이 시작됐어요.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지만 본론에 충실하려고 애썼지요. 공장, 사무실, 부대시설의 첫인상은 애써 지우면서 말이죠. 본론은 다음에 4가지였어요. 첫째, 설계 도면과 인허가에 약 4개월이 소요된다. 둘째, 공사 시작해서 입주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셋째, 대금 지급은 공사 시작 전까지 90% 지급해야 한다. 넷째, 계약금 10%는 계약 시 바로 지급해야 한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설계도면은 건축 전기, 설비, 토목 이렇게 관련해서 인면도, 단면도, 평면도, 배치도까지 약 2개월 보름이 필요하다네요. 인허가는 약 1개월 보름. 그래서 합하면 약 4개월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허가는 관할관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체될 소지가 있어 기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4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해당 업체 소관이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연은 건축주가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요. 사실 이건 업체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업체가 준비할 인허가 관련 서류가 미흡해서 지체될 수 있거든요. 누가 잘못해 그런지 책임 소재 찾기가 애매한 거죠. 고객이 따지고 들어가 봐야 이득도 없고요. 계약 후 갑을 관계는 즉시 바뀌거든요. 즉 고객이 을이 되는 거죠. 끌려다닐 공산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둘째, 공사 시작히 입주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지만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계약서 부속 서류인 계약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면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즉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공산이 아주 크죠.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이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일 테니까요. 아울러 공사 지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을 거예요. 때문에 계약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될 소지가 클 테니까요. 셋째, 공사 시작 전에 대금 90%를 지급한다. 이건 아주 불공정하죠. 어떻게 공사비 총액 중 대부분을 미리 지급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것도 공사 시작 전에 말이죠. 이렇게 계약이 가능하다니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사는 기성으로 지급하는 게 맞아요. 즉 공사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죠. 수십 년간 일군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런 식의 대금 지급 조건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넷째, 계약금 10%는 바로 지급? 헐, 이것도 어이가 없어요. 도면도 안 나오고 내역서도 없는데 계약금을 어떻게 받죠? 해당 업체에게 묻고 싶어요. 도면 없이 계약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말이죠. 가계약금이라면 몰라도 계약금 10%는 아니죠. 작은 돈도 아니고. 물론 앞서 말한 공사 시작 전에 대금 90%를 지급하라니 이것과 비교하면 양반이 셈이지만 하여튼 모듈러 주택 공장을 방문하고 집 짓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대기업도 쓰러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을 지급해도 할까 말까인데 말이죠. 그러나 공사비는 갖가지 명목으로 늘어날 공산이 아주 커요. 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을 내야 존재하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장사꾼이 손해볼 장사를 하겠어요? 아마도 집 짓는 동안 몸과 마음이 힘들 거예요. 옛부터 내려오는 말도 있잖아요.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과거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속담, 격언 등은 진실의 가능성이 높죠. 아는 것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업자득,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집 짓기가 집을 직접 사는 것보다 저렴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긴 엄청 힘들다는 거고요. 업체가 그리 고분고분하진 않거든요. 게다가 대부분의 대금을 죄다 주면 어떤 업체가 건축주 말을 듣겠어요. 고객은 돈을 지급할 때 힘이 있는 것인데 돈을 다 주면 말짱 도루묵이죠.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분양이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꿨어요. 일종의 사회 프레임이죠. 집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제작 완료 후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집만큼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돈을 받도록 제도화되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주 합법적인 행위인 거예요. 완전 날강도 아닌가요? 죄송. 갑자기 흥분했어요. 주택 모형만 보여주고 돈을 받는 상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국민 모두가 거기에 순응하는 게 더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사회 프레임은 곳곳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알지 못한 채 당하도록 만든 게 프레임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나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선분양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당하는 게 의외로 많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서 눈치채지 못한 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프레임은 아주 정밀하고 치밀하죠. 정치가 그렇잖아요. 때문에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사회 프레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잖아요. 이젠 더 이상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탈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